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4장 하겠습니다. 74장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해석이 어렵다고 소문난 장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해석을 갖다가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할 정도의 아주 특이한 장인데, 하상공은 그런데 이름 붙이기를 제혹, 제는 제지하다, 제압하다, 뭐 다스리다 그런 뜻인데, 이옥을 다스리다, 이옥을 제지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옥이 이제 뭐냐 그런 문제 등장하겠죠. 여기서는 이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하여간 이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이 당시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인데, 이 춘추 전국시대 중에도 이때는 추측한데 아마 전국시대일 것이다. 이 글이 써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노자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말까지 전부 다 보완이 돼 나왔기 때문에 계속 보완이 돼 나왔고, 춘추시대는 전체 양의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다가 이 전국시대 말에 오면은 오늘날 같은 5분의 5 전체가 다 있고 완벽했다. 이때 되면 오늘하고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춘추 말 전국시대까지니까 거의 한 300년 동안을 정리된 게 노자지역이야. 그렇다면은 이 전체 내용을 봐서는 전국시대의 내용이 가까울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전국시대는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34장의 주제 중 하나 뭐냐면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다스리면서 사람들한테 겁을 줬던 죽음의 공포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생사의 경계, 죽음인데, 죽음으로 위험을 줘도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마디 말에서, 이가 첫 번째인데,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삶 자체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정 맹호호라고 공자이 나온 게 보소 기억나십니까? 가정 맹호호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무섭다 이 말이죠. 이거 공자 때 나온 이야기거든, 원래가. 그럼 공자 때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했는데, 이건 전국시대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어느 날 공자가 중국의 태산 있죠. 태산자를 건너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무덤가에서 너무너무나 서글프게 물은 거지. 자로를 시켜서 왜 그러냐 물어보라 했더니, 아니 여기서 시아버지가 호랑이가 잡혀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호랑이에 물려가 호식했대 잡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슬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런 슬플 일이냐, 호랑이는 저작거리가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 위정자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지금 장에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해석을 해야만 이 장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시대 말기에는 그냥 오직 전쟁판이 전부 다가. 룰도 없는 전쟁을 할 때는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끌어나가고 맨날 전쟁, 짧은 잘못하면 죽이기나 사형당하기나 전쟁 끌고 나가니까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던지는 거죠.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의 공포스러운 이 삶의 정치 속에서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좀 평화를 가르치냐 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큰 틀은 그래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죽음을 좋아했는데 내하 단어죠 그것처럼
어찌하여 이 이사가 죽음으로써 굳이 이 민이죠.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냐 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 두려워할 수 있냐 이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해서 여기 해석이 이제 오늘날 또 지금 여러 선생님들 해석한 중에 반대겠어, 반대. 이것도 1 해석과 2 해석이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해석이냐면, 그러나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만약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렵게 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위에는 죽음 두렵지 않은데 왜 갑자기 죽음이 들어온 상황이 나온 얘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 상황으로 전환이 됐냐는 거죠. 이게 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뛰어난 지도자가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하여금 늘 죽음이 들어온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정이죠. 폭정. 학정과 폭정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뛰어난 지도자가 평화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싫어요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 그 두 가지 있던 게. 자, 좀 더 다시 결론내고, 그런데 위기자, 기이한 행동하는 자, 기이한 행동하는 건 사욕이 많은 자죠. 사욕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욕이 많은 자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자가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행동, 사욕이 많아서 혼란을, 기이하게 행동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는 잡아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번 해석으로서 내가 해가지고 평화를 깨는 사람이 기이한 자냐? 그러면은 확정을 해서 폭정 속에서, 아주 힘든 폭정 속에서 그 폭정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이한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게 맞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것도 또 죽진 않고. 어떻게? 오는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는.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야. 이 오가 노자가 돼야 되느냐? 이 노자 책에서 오니까 나가 노자가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안 나왔지만도 이 사살자라고 했는데, 사살자가 뭐냐? 이거는 맡을 담당할 사자거든요. 죽음을 담당하는 자, 맡은 자. 이거는 지도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지도자들. 어떤 게 맞겠어요? 사살자가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이거는? 이 행간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아까지만 이 해석이 극단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또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강의 합작이니까 저는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는 너무너무나 폭정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무슨 수를 써도 백성들이 안 믿지, 지도자를. 그게 뭐냐면 내가 이사구지야. 폭정이 너무 심해가, 아까 공자처럼 가정명호처럼 너무너무나 심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면 죽이라는 거지. 나 죽는 것도 좋아. 죽으면 이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은 거야. 이런 식의 삶의 자포자기의 삶이고, 위는. 아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들 하여금 이제 죽음이
더럽게 만들어. 죽으면 싫다는 거야, 이제. 그럼 평화기예요. 이런 평화를 만드는데 위기자, 그 평화를 깨는 자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당장 그놈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자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1과 2의 대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기 싫은 거와 죽고 싶어 하는 관계가. 그런데 그 다음에 숫가, 누가 그러면 감히, 자,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나가 지금 숙제인데,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죽일 수 있냐, 이게, 그러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냐, 죽이는 걸. 누가 감히, 숫감, 누가 감히, 누구 숫자감,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잡을 수 있냐,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상류, 항상, 죽이는 것을 담당하는 자가 죽일 것이다, 이야. 그래야만이 사회는 체계가 있는데 아무나 죽이면 안 될거야. 위에 뭔가 지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자가 죽여야지. 아무나 죽이면 세상 혼란이 오지.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죽이면 그냥 세상에 번방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대혼란인 거죠. 죽임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담당해야만이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신할 때 있다가 죽임을 당당한 자를 대신해서 죽인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죽인다. 그래야 된다면 이것은 큰 목수죠. 대장, 목수장께는 큰 목수를 대신해서 깎을 착자예요. 나무를 깎는 것과 같아요.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자는 깎는 자 치고는 드물다는 거지. 뭐냐. 그 손을 상하지 않는 자가 있기가 드물어. 이 말이거든. 이 전체 뜻이 대의가. 전체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듣는 사람에 있는 사람이 헤매게 만드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심지어는 뛰어난 그 선생님들도 이거는 도대체 해석이 어려운 거야. 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래도 해석해야 될게요. 결국은. 어떤 문장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게 너무나 심한 폭정일 경우에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가지고 죽인다까지 엄포를 놓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미 살고 죽음의 경계에 매이지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백성들 하여금 항상 죽음이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뭔지 평화기가 도래한 거지. 이제는 살만하다, 그지?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자, 기이한 행동, 평화를 깨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 것은 항상 뭐냐면 담당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죽임을 담당한 자 대신해서 죽인다면, 자,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소위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건데 춘추전국 시대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사람 막 죽이고 대부도 죽이고 대가도 죽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제후들이 있다면 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있고 한데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 제후가 딱 정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지도 내도 막 죽인다는 거야, 백성들을. 혼란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죽임에 대한 어떤 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죽여야 될 대신해서 마음대로 막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현재. 살상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대신할 됐잖아. 꼭 죽여야 될 사람은 지 마음대로 막 죽인다는 거예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 생명을. 이것은 마치 꼭 집을 지을 때 큰 목수가 집을 반짝이는데 큰 목수 대신 나무를 깎는 자, 자기가 목수 기술도 없어서 막 깎으면은, 그러면은 자연지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을 상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혹된 세상은 바로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바로 제옥이에요, 제옥. 이혹이 뭐냐면, 여기서 이혹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니도 내도 없이 백성들을 갖다가 요즘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도 하나의 도살장에 소 죽이듯이 안 그러면 닭 죽이듯이 막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계동을 그린 거죠. 이 혼란한 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현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구제해서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도 내도 없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죽이는 세상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노자의 입장에 경고를 주는 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장을 풀어야만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민불 띄우고 왜 살아? 백성들이 두려워하려고 했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무너무나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전국시대라는 혼란기에 전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지 않게 할 정도로. 그런 시대야.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각부의 지도자들이 뭐냐면 내하 띄우고 이사 띄우고 구지리요. 어찌해서 이사 죽음으로써 구지 지자는 민이겠죠.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냐기야. 엄포를 놓겠냐기야. 죽인다고 엄포를 놓을 수 다 들을 수 있겠냐기야. 안 된다는 거지. 아니면 내 죽여라 그런다는 거 바로 백성들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 만약 경우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만약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약 띄우고 사민 띄우고 상 띄우고 외사이 띄우고 위기자 오 띄우고 득집이 띄우고 살지라. 이런 폭정의 혼란한 시기에 우연히 만약 뛰어난 지도자가 사민 백성들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제 살기가 좋아서 평화로우니까 살만한데 그러니까 죽이니까 이제 살고 싶다는 거야.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야. 그런데 뭐냐면 위기자 또 멍청한 인간이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이는 거죠. 기이한 행동을 한 자가 등장해서 백성을 괴롭힘이 많아지죠. 기이한 행동을 한 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그러면 내가 그 놈을 잡아서 그래서 죽일 것이다. 그 오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숙감 누가 감히 그를 죽였냐 말이죠. 내가 죽이겠다는데 내라는 그 대상이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체 속에는 뭐냐면 그게 하늘이 깔려 있어요. 자연이란 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자연이다. 깔려 있는 거지 속에는. 자, 그래서 상유 띄우고 사살자 띄우고 사이라. 항상 사자는 담당할 맡을 사자거든. 죽음을 당다는 자가 있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이게 왕들이겠죠. 대개 그 당시에. 그러나 더 올라가서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만이 이 삼라만사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죠. 삼라만 마음대로 죽인다면 천수를 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면 죽일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지도자 사를 하면 요즘도 결국은 사형제들 폐하자고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 속에는 자연이 깔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다 철학이 깔리는 거니까. 그래서 부대 띄우고 사살자 띄우고 시위 띄우고 대 띄우고 대장 띄우고 착이라 깎을 착자예요. 장은 목수장자고 장장. 대저 강주법이죠. 대저 죽임을 담당한 자를 대신해서 죽여. 자, 이 대신할 대자인데
이 대자가 대신한다는 게 하늘을 대신한 거냐, 왕을 대신한 거냐, 여기서 이제. 자연을 대신해서 인간을 죽인 것이냐, 왕을 대신해 죽였냐, 이 말이죠. 이 앞에 약 3인 상외사 때 백성들이, 만약 백성들 하여금 늘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정치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왕이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함부로 안 죽여요. 불사라, 죽이지 않아. 왕이 함부로 백성을 죽이게 된다면 백성들이 이 왕을 무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자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늘 자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들 거 아니에요. 요 근래 미얀마 백성들 보세요. 미얀마 백성들 막 목숨 거놓고 대들잖아요. 지금 현재.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백성을 함부로 죽였을 그 느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죽임을 담당을 하는 자를 대신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대신 은연중에 뭐냐면 이 하늘을 대신한다는 말이 딸리는 거죠. 하늘은 사람을 살리는 걸쳐인데 지도자도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정치를. 그런데 지가 지 마음대로 백성을 막 죽여. 그게 바로 죽음을 담당하는 하늘을 대신 막 죽이면, 이것을 일러 바로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목수라면 그걸 대신에 자기가 조그마한 권력 가졌다고, 자기가 사람들을 함부로 다스린 것은 조그마한 권력 가졌다고 마치 자기가 목수 대신해서 대목하려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부대 띄우고 대장 띄우고 착자, 희우 띄우고 불상 띄우고 기수이라. 대저 또 강조법이에요.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자는 드물것이다 뭐야. 그 손을 상하지 않음이 있게 하기는 드물거다기야. 그 자기 손을 상하지 않게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할 일인데, 이 살해 문제는 하늘이 할 일인데, 인간이 심지어는 제후나 왕이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마치 대목을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큰 목수도 아니며 하늘도 아니면서 죽임을 마음대로 죽이기 때문에 그 죽이는 걸 통해서 자기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손을 다친다는 것은 지도자가 함부로 백성을 죽이다 보면 잘못하면 결국은 그 자도 같이 상하듯이, 손이 상하듯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제일 첫 기절부터 시작 끝까지 흘러오는 흐름이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봐서 이 74장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제로 의혹을 바로 다스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은 제일 첫 기절에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포악한 정치, 어려운 시대 상황을 위한 건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백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만이 인간 세상 평화가 오는데, 하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 죽이게 되면 결국은 본인도 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의혹 때문에 제거하는 거야말로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74장에 던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어렵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74장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